안녕하세요. 코인 성공의 문을 여는 키 트레이더입니다. 우리 비트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 좋은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나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혼조세 눌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주 FMC를 앞두고서 PC 발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 좀 보수적인 투자 입장으로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 상단에 있는 저항선, 지속 말씀드리는 부분 맞고서 내려왔지만 요 추세선 위로의 안착, 그리고 또 단기 이평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서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PC 발표가 9월 달분이 발표가 되지만 FMC를 앞두고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조정의 모습 한번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실망 매물들, 경제 불확실성의 불황 매물들을 또 받아내는 구간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 ETF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다시 또 출회가 되는 모습이죠. 매도가 다시 또 불거지면서 시장 상황이 공포감을 좀 주는 모습입니다. 자, 출회가 된 이유는 일단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가 21만 건이었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왔죠. 자, 이 얘기는 실업자가 그렇게 예상치보다 높지 않다.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세를 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상승폭은 좀 반납하는 모습이지만 하방 단기 평선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0.5K 부분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신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시 밑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내려올 때에 밑에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단기 저점 매수의 기회의 찬스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PC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금리 결정에 대한 F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목요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참고할 만한 자료가 결국 오늘 밤 발표되는 PC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C가 예상치에 부합을 할지 수치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마찰을 빚으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냐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시장에 어느 정도 팽배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동결이 될 수도 있고 인하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뭐 FMC가 이걸로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죠. 3년 반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질지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내년도에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눌렸다 가느냐 아니면 좀 횡보를 겪고 다시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 양적 긴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에브리싱 랠리, 증시 부분과 암호화폐 쪽으로의 자금들이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투심이 살아나면서 랠리가 낼 확률에 조금 더 무게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블랙록과 쌍두마차를 달리는 뱅가드가 암호화폐 ETF의 거래를 전면 허용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ETF를 출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체 플랫폼 안에서의 ETF 거래가 전면 허용이 되면서 접근이 쉬워졌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도 비트코인에 대한 ETF 거래가 허용이 되면서 월가에서의 움직임 시작이 됐다. 이로 인해서 블랙록이 2026년 내년도에는 기간의 가상자산 도입이 가속화될 것.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입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자산운용사들, 뱅가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괜히 하진 않았다. 자, 이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12월에 산타넬리 온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까지 계속 변동성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등락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의 유동성이 재고급 촉매,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 종료로 인해서 유동성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집중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FOMC 이후에 경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죠. 바로 CPI와 고용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말엔 당연히 또 PCE가 발표 예정이고요. 여기서 CPI와 고용 부분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올 경우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부분과 함께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서 결국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자금에 대한 유입,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커지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수치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쵸. 더 또 박스권 행보를 다지면서 어차피 지금 대부분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키,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 11월 27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이 11월 28일 키,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멀티버스 X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13,7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1,57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멀티버스 X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멀티버스 X가 18,0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13,7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대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100% 다 체결이 되셨겠죠. 그러고 나서 상승, 흐름, 급등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35% 이상의 상승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10% 수익은 모두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07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좀 더 홀딩 해볼까? 아니면 비중을 크게 실른다든가 몰빵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국 CFTC 현금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통 금융시장에 암호화폐 진입,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현재 시장은 또 좋은 호재와 악재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죠. 뱅가드 BOA, ETF의 허용 부분도 환영받을 일이지만 또 중요한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이 국채 금리가 급등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죠. 19일에 일본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2024년도에도 이거에 대한 이슈로 해서 쇼크가 있었죠. 한번 급락 이후에 다시 회복을 빠르게 했지만 단기간 8월 달에 급락을 했던 충격파. 그래서 다시 또 어게인 2024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부분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일단 먼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금리 차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작년에 쇼크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운용사에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워뒀을 거라 좀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에는 소폭 한 0.25% 정도만 올린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단기간 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일단 요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 지표들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불안감 등은 있지만 암호화폐의 제도권 내의 진입 부분들이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정부의 공급 부분들이 앞으로 큰 변화되는 모습 상승의 랠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PC 그리고 FMC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언급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하단 부분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고 미리 언급드렸어요. 이미 방정인지 역시나 소폭 좀 눌렸지만 91K 그리고 또 90K 부분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들 체크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 저점에서 타점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단기적 반등, 저항선 이 부분 체크하면서 수급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저점에서 잡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우리가 포인트 잡고서 다시 한번 여기 94.5K 돌파 여부 보자라고 했는데 또 밀렸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 챙기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이제는 여기 하단 부분 지지 여부 보면서 다시 한번 눌림 줄 때의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아직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줄먹을 해야 될 때죠. 수익을 줄 때 수익 내고 또 내려오면 천천히 또 기다렸다가 고타점 잡아야 된다. 다만 오늘 영상,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기존에 이제 진입해서 대응을 아직 못했어. 언제 해야 될지를 애매해서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들 체크하시다 보면은 이미 변동성, 크립토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고 나서 보는 경우가 많죠. 급하게 벌써 올라갔거나 봤을 때 아니면 급하게 이미 내려와 있고 그리고 본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가장 포인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디서 더 비중을 추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전략, 대응 방법 등 여러분들 앞으로의 관점들을 영상보다 빠르게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성공 투자의 키, 핵심을 잡는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 체크 후에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죠? 클릭하게 되시면 키 코인 인사이트 키로 여는 코인의 성공문에서 핵심을 잡는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신청 알람 받으실 분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 단기 급등 크립토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보유 코인 대응 전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 네 체크해 주시고 제출 클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전략 부분과 함께 단기 급등, 무료 단기 코인 추천까지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 반등 대비하고 싶다, 비중 채워서 수익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입니다. 11월 20일, 22일인가? 그때만 해도 공포지수가 10밖에 안 되는데 벌써 25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극도의 공포 구간, 그리고 공포 구간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서 분할 매수하자. 타이밍, 거점에서 거래량 나오면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도 항상 공포 구간,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내려올 경우 당연히 불안감, 걱정되실 거예요. 왜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물량들 던지면 그 물량들 고래와 기관들이 받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분명 저점에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10에서 벌써 25까지 공포구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시 한번 또 눌린다면은 좋은 기회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극도의 탐욕 구간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지금과는 반대로, 야, 얼마 간대, 더 날라간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고 언론에서 계속 뿌리죠. 자, 그때부터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그 말 듣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크게 물린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라고 해요? 야, 시즌 끝났다, 나락간다 라고 하는데, 항상 그랬듯 역사적으로도 여기서 다시 한번 탐욕 구간으로의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업비트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자, 단기 평선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될 거, 수급이 약해지고 있다. 이 앞전에도 매번 수급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됐죠? 올라가다 무너지고 또 올라가다 무너지고.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수급들이 약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된다. 여기 상단 1억 4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물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기 단기 이평선 부분 지켜주는지, 이렇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수급들 좀 더 늘어나는지에 대한 여부. 지금 밀린다면 말씀드렸던 게 1억 4천에서 1억 3천 언저리 부분, 이 부분이 박스권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자,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요 라인 부분, 그리고 또 이건 편안하게 그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 하단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이렇게 살짝 밀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단 지지하는 걸 보고 중요한 여기 매수 찬스를 잡아야 된다. 기회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현재 수급, 여기 보면 저점에서의 수급들은 크게 들어와 있어요. 다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보기 힘드니까 우리 주봉으로 보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 큰 상승 나왔을 때보다는 지금 줄어든 모습이죠. 확실히 거래량이 크지 않아요. ETF도 좀 유출이 계속 있는데, ETF가 안정세 잡아가고 수급들 다시 안정적인 수급들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의 움직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저점에서의 자리 잡는지에 대한 여부들 계속 보면서 우리 안내 드릴 테니까요. 중요 눌린 구간 같이 함께 대응하면서 최대한 고점권까지 끌고 와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중요 구간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들 전략까지 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더보기란 아니면 고정 댓글란 보시면 이렇게 신청하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해서 여러분들 정보들, 그리고 전략, 좋은 매수
매도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들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